버치여, 자네의 마음에는 지금 평안이 있는가? 나는 이순신이라 하오. 오늘 이 자리에 자네를 부른 것은 전쟁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요, 싸움터의 승리나 전술을 논하려는 것도 아니요. 자네도 알 것이요, 60이 넘어서면 삶은 또 다른 바다가 되오. 은퇴 후 찾아온 긴 시간, 건강에 대한 걱정, 자식들이 떠나간 후의 빈자리.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물어보게 되지 않소?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긴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 나 역시 그랬소. 전쟁터에서도, 파직당했을 때도, 온갖 모함을 받을 때도 나를 가장 흔들었던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소. 바로 내 안의 혼란, 내 마음속 요동치는 물결이었소. 그래서 나는 매일 빠짐없이 기록했소. 오늘 자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난중일기에 관한 것이요, 난중일기는 전쟁 기록이 아니요, 이것은 고통을 이긴 일상의 기록이요, 흔들리는 자신을 붙잡기 위한 한 인간의 절박한 약속이었소. 자네는 아시는가? 1597년 정일년의 일을. 그해 나는 모든 것을 잃었소. 선조의 부름을 받아 다시 통제사가 되었으나 배는 12척뿐이었고 군사들은 배고프고 지쳐 있었소.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았소. 그런데 그에 내가 가장 큰 고통은 따로 있었소. 어머니의 부고였소. 그날 내가 쓴 글을 들어보시오. 통곡할 뿐이로다. 하늘의 해가 캄캄하도다. 나는 그날 붓을 들고 떨었소. 어머니를 뵙지도 못하고 임종도 지키지 못했소. 불효막심한 이 자식은 슬프고 아득하여 간장이 찢어지는 듯하니 차라리 어서 죽고 싶을 뿐이다. 버치여, 자네도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것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이요. 그런데 나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기록을 멈추지 않았소. 왜였을까? 미쳐서? 의무감에? 그 때문이 아니요. 나는 기록을 하지 않으면 내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소. 버치여, 자네에게도 물어보겠소. 배가 풍랑 속에 흔들릴 때 무엇이 배를 지키오? 바로 닻이요. 무거운 닻이 바닥에 박혀 있기에 배는 표류하지 않소. 나에게 기록은 바로 그 닻이었소. 매일 아침 일어나 날씨를 적고 오늘 무엇을 했는지 적고 누구를 만났는지 적고 내 마음속이 어떠했는지 적었던 것. 이것은 단순한 일과 기록이 아니었소. 이것은 규칙이었소. 그리고 그 규칙은 절제를 낳았소. 전쟁터에서는 모든 것이 혼란이요. 언제 적이 올지 모르고, 언제 배가 고플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부하들은 공포에 떨고 백성들은 울부짖소. 그 속에서 장수인 내가 흔들리면 어찌 되겠소? 모두가 무너지요. 그래서 나는 매일 똑같이 붓을 들었소.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소. 똑같이 군사들을 점검했고 똑같이 기록했소. 이 절제가 전염병처럼 번지는 불안과 공포를 막았소. 버치여, 자네의 삶은 지금 어떠하오? 은퇴 후 찾아온 긴 시간들,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할 일이 없는 날들, TV를 보다가 핸드폰을 보다가 또 하루가 가는 그런 날들, 자네도 느끼지 않소? 규칙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젊었을 때는 직장이 규칙을 만들어 주었소.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해야 할 일들. 그것들이 자네의 하루를 채워주었소. 하지만 60을 넘으면 바로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오.
아무도 자네에게 이것을 하시오라고 말해주지 않소. 그래서 더욱 필요하오 나만의 규칙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매일 걷기, 매일 식사를 거르지 않기, 그리고 매일 나의 하루를 붙잡는 짧은 기록을 남기기. 일기가 부담스럽다면 단 3줄이라도 줬소. 오늘 날씨, 오늘 한 일, 오늘 내 마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오. 중요한 것은 분량이 아니요, 매일 한다는 것, 그 규칙성이요. 나는 7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록했소.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도, 명량해전을 치른 날에도, 왼쪽 어깨에 탄환을 맞은 날에도. 왜? 그것이 나의 다치였기 때문이요. 기록은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명령이자 동시에 가장 따뜻한 위로였기 때문이요. 오늘도 나는 여기 있다. 흔들렸지만 여전히 서 있다. 그런데 버치어, 기록에는 또 다른 힘이 있어. 바로 성찰이요. 내가 난중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단순히 오늘 날씨가 맑았다, 적선 몇 척을 격파했다만 있는 것이 아니요. 이런 기록도 있어. 부하 아무개를 곤장으로 쳤다. 그러나 내 마음이 변치 않다. 오늘 나는 급한 마음에 부하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버치어, 보시오. 나는 기록을 통해 오늘의 나를 돌아보았소. 내가 한 행동이 옳았는지, 내 감정이 과했는지,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인지. 기록은 거울이요. 자네가 쓴 글을 다음 날 읽어보면 어제의 자네가 보이요. 화났던 자네, 슬펐던 자네, 기뻤던 자네.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자네는 조금씩 자신을 이해하게 될 것이요. 60이 넘으면 우리는 자주 과거를 돌아보게 돼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을까? 후회와 자책, 이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오. 하지만 버치어, 기록은 다르오. 기록은 과거를 후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다르게 살게 하오. 어제의 내가 화를 냈다면 오늘의 나는 조금 더 참을 수 있어. 어제의 내가 게을렀다면 오늘의 나는 조금 더 부지런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성찰이요. 자네의 남은 인생을 평온하고 지혜롭게 채울 수 있는 마음의 지도를 자네는 매일 그리고 있는 것이요. 자네에게 묻겠소. 자네의 오늘 하루는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기록을 통해 자네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말이오. 버치어, 오늘 내가 자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간단하오. 난중일기는 전쟁 기록이 아니요. 이것은 한 인간이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매일매일 자신과 맺은 약속의 기록이었소. 나는 오늘도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오늘도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그 약속이 쌓이고 쌓여 7년의 전쟁을 이겨낸 힘이 되었소. 자네에게도 권하고 싶소. 오늘 밤부터,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좋소. 작은 노트 하나를 준비하시오. 그리고 매일 저녁 잠들기 전 단 5분만 시간을 내시오. 오늘 날씨는 어땠는지, 무엇을 했는지, 자네의 마음은 어땠는지 단 3줄이라도 좋으니 적어 보시오. 몇 주, 몇 달을 쓰다 보면 알게 될 것이요. 자네의 하루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자네의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네가 쓴 기록을 한 달 후, 1년 후 다시 읽어 보시오. 거기에 자네가 있을 것이오. 흔들렸지만 견뎌낸 자네가. 나의 난중일기 마지막 기록은 이러하오. 맑음, 오늘 해야 할 일을 마쳤다. 거창하지 않소, 화려하지도 않소. 하지만 이 문장에 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소. 오늘도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 오늘도 나는 나의 자리를 지켰다. 오늘도 나는 살아냈다. 보시오, 자네도 그리하시오. 매일 밤 자네의 기록 마지막에 이렇게 쓰시오. 오늘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 그것이 설거지였던 산책이었던 손자와의 통화였건 상관없소. 자네가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이것이 내가 자네에게 전하고 싶었던 난중일기의 진정한 의미요. 고통 속에서도 매일 기록하며 중심을 잡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 그것이 자네에게도 가능하다는 것. 버치어 부디 평안하시오. 그리고 기억하시오. 기록은 자네의 닻이 되고 절제는 자네의 평안이요. 매일의 작은 약속이 자네의 남은 인생을 지킬 것이요.